네, 안녕하세요. 세무통의 김인수 대표인데요. 오늘은 세무기장을 맡기는 시점, 그리고 세무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한번 준비했고요. 지금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저희 세무통의 네이버 포스트예요. 네이버 포스트 블로그에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네이버 포스트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세무기장, 뭐 세무기장이라는 거는 그 복식국에 의한 세무장부, 뭐 회계장부를 만든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법 규정에 의하면 법인사업자는 일단 복식국의 의무자예요. 복식국의 의무자라는 거는 모든 거래를 복식국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세무기장을 외부에 맡기거나 또는 이제 회사 자체 내에 격리팀을 두거나 격리 직원을 둬서 자체 기장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설립하고선 이제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격리 직원을 뽑는 게 부담스러워서 보통 세무기장을 맡기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맡기셔야 되고, 만약에 초창기에 이제 매출이 너무 안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 이제 회사 내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그런 증빙 같은 거를 일단 잘 갖춰뒀다가 몇 개월 정도 좀 지나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이게 좀 권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그 시점에 이제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세무사들이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벌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사들이 하는데, 과거 거래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이제 과거 비용이나 매출에 대한 증빙만 잘 제출해 주시면 세무사들이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보통 소급기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급기장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개인 사업자는 그 모든 사장님들이, 모든 사업주들이 세무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법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도소매업은 한 3억 원, 뭐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업, 음식점업은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된 그 최저한, 요 금액이 넘어왔는데 복직국이 에 따라서 세무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불이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매출보다 전 매출이 이제 가까워졌을 때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장님 입장에서 세무 기장을 맡기는 거는 또 다른 비용이잖아요. 세무사한테 일단 돈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세요. 근데 철저하게 돈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그 세무사 수수료 부분하고,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줘야 되는 수수료, 그게 보통 월 기장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월 기장료가 매달 매달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1년에 1회 종합소득세 조정료가 청구가 돼요. 이게 이제 총 금액이겠죠. 그리고 그 금액하고 이제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겼을 경우에 이제 여러 혜택들이 있어요. 뭐 기장세액 공제, 2월 결손금 공제, 뭐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해보고 보통 이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겼을 때 절세액이 크면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통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삼으시면 돼요. 세무사한테 주는 돈 대비로 이제 절세액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세무사별로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 기준에 따라서 항상 요 금액 넘어서 이제 넘는 시점, 매출액이 넘는 시점에 기장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는요, 이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겼을 때 이 결세되는 금액이 저거보다 보통 좀 낮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제휴세무사가 한 600명 정도, 물론 이거 당시 조사할 때는 한 500명 정도였을 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조사하면서 놀란 게, 아, 세무기장을 권하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참 다르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좀 특이한 의견을 주시는 세무사님 의견을 배제하고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 넘어가는 시점 또는 이제 4대 보험 대상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 4대 보험 대상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4대 보험 처리가. 근데 보통 세무회계 법인이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처리해 주니까 그게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시간 세이브도 되고 또 실수할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 보통 세무사 4대 보험 대상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월 1,000만 원, 도소매업은 한 2천. 특이하게 이 전자상거래업은 금액이 좀 낮게, 평균치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좀 낮은 때에 세무사들이 보통 권하시더라고요, 기장들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요새 온라인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에서 집계되는 매출하고 국세청 매출하고 좀 차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세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틀리고, 후에 이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그런 뭐 메일이나 연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보통 월 1,500 정도 되는 시점. 물론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 기준은 연 매출 3천 기준이, 3억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평균적으로 세무사들이 월 1,500 정도 매출 넘어가는 시점에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면 기장을 그 시점에부터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서비스업은 이제 아주 거래 구조가, 이거는 법적으로는 7,5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보통 많이 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저희 이제 제휴 세무사들 의견이 이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뭐 저희 제휴 세무사가 전체 14,000명 세무사에 비하면 뭐 10%는 안 돼요. 아, 10%가 안 되네요. 많이 안 되네요. 한 5% 정도 되는데, 그래도 많은 세무사님들의 그 의견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수료가 얼만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기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정찰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세무사별로 업무하는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10만 원이면 비싸다, 5만 원이면 뭐 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건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이제 일부만 저희가 공개해 드린 건데, 그 월 1억에서 3억 원 매출 기준으로 그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월 기장료가 한 요 정도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보통 한 7만 원, 8만 원이 제일 많고요. 한 6만 원 정도도 있고, 뭐 때로는 뭐 10만 원 정도도 있고 11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 뭐 세무사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나, 뭐 이게 사실 5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는 거의 두 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세무사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서비스의 그 질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못하는 세무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낮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그 업종에 전문화된 세무사의 경우에는 그 일을 그 세무 기장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낮게 세무사들이 이제 제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불복이죠. 복불복? 그 표현이 좀 그런데, 그 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세무사들 중에는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낮게 제시하는 세무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덤핑을 하는 세무사도 있어요. 그걸 가려내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최근에는
한 7만 원, 6만 원 이 정도 제시하는 세무사들, 8만 원, 7, 8만 원 정도면 업무의 효율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세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점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업종별로 이제 그 수수료 범위가 참 다양해요. 뭐 쇼핑몰 임대사업자, 뭐 그 병원, 의원 이거 업종별로 다양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될 수뿐이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세무사를 좀 많이 만나보고 그러는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어느 이제 세무법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수습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근무세무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배웠던 업종이 만약에 많이 했던 업종이 병원, 의원, 건설업이다 그러면 나중에 개업을 하시더라도 그 업종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특화된 세무법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들쭉날쭉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병원, 의원에 대한 세무기간 경험이 없는 세무사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업해서 이제 고객이 어떤 병원 의원에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시간이 분명히 많이 걸리는데 이제 고객 그 사장님 그 병원 의원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게 제시해야 되고 막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별로 좀 그 전문화된 세무사는 좀 낮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세무사들은 낮게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만으로 가격을 다운시키긴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좀 어려운 업종이 있어요. 사실 병원 의원, 시행사, 시공사보다 시행사는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쇼핑몰은 좀 젊으신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30대 후반, 40대 그 정도 세무사들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밑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뭐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업종 전문성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가령 뭐 휴대폰 판매업을 하신다, 어느 사장님이. 그러면 통신사별로 이제 보조금 거래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회계 처리를 해보시지 않은 세무사들은 좀 헤매세요. 그러면 자꾸 뭐라 그럴까, 많지는 않겠지만 세무사가 사장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바쁜데, 아, 내가 세무사 교육을 시키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 좀 좀 신뢰도 안 가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사장님이 영위하는 업종을 많이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보통 이건 저희 이제 그 견적 요청을 남겼던 사장님들한테 저희가 좀 여쭤봤는데 그 세무사들이 제시하는 가격도 다양하지만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가격도 굉장히 다양하세요. 무조건 낮은 거 절대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래서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게 세무사를 만나는 게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세무사가 무슨 어떠한 세액 공제, 어떤 세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사장님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안 되시는 사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뭐 되게 복잡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아, 그게 말을 듣고, 아,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 때 보통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무조건 낮게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세무사를 선택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무형의 서비스다 보니까 결국 나하고 좀 어떤 사업 파트너 그런 컨셉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초반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낮은 가격이 비지떡일 가능성이 크죠. 일단 모든 비즈니스가.
근데 또 비싸다고 무조건 서비스가 좋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쪽은.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게 공급자 사이드, 세무사 사이드에서는 업종이 전문화되고 세무 기장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세무사를 만나면 낮은 가격에도 좋은 세무사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싼 가격 제시한다고 그다음에 경력이나 어떤 이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좋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좀 선택하시기 좀 쉽지 않겠지만 저희 네이버 포스트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무기장 맡기는 시점 및 수수료, 세무통 통계 그거 좀 읽어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세무사를 뭐 한 명 만나보고 선택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 명의 세무사를 만나보고 아, 내 업종 뭐 어느 세무사가 가장 잘 맞을지 그리고 저 사람 믿을 만한지 소통이 잘 되는지 그렇게 좀 비교해보고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동영상 준비했고요. 지금 아직 동영상을 많이 찍질 않아가지고 아직은 많이 서투른데 사장님들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정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